29일 병자일. 맑게 개다. 배로 삼가하를 건넜다. 배가 마치 말 구유같이 생겼는데 통나무를 파서 만들었고 상아떼도 없이 양편 강언덕에 아귀진 나무를 세우고 큰 밧줄을 건너질렀다. 그 줄을 따라가면 배가 저절로 오가기 마련이다. 말은 모두 물에 둥둥 떠서 건넌다. 다시 배로 유가하를 건너 황하장에서 점심을 먹었다. 한낮이 되니 극도로 더웠다. 말 탄 채로 금가하를 건너니 여기가 이른바 팔도하이다. 임가대, 범가대, 대방신, 소방신 등지는 5리나 10리마다 마을이 즐비하고 뽕나무와 삼밭이 우거졌으며 때마침 올기장이 누렇게 익었고 옥수수 이삭이 한창 패었는데 그 잎을 모조리 베었으니 이는 말과 노새의 먹이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옥수수대가 지기를 오로지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르는 곳마다 관제묘가 있고 몇 집만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벽돌 굽는 큰 가마가 있어서 벽돌을 굽는다. 벽돌을 틀에 박아 내어 말리는 것이며 전에 구워놓은 것, 새로 구울 것들이 곳곳에 산무더기처럼 쌓였으니 대개 벽돌이 무엇보다도 일용에 요긴한 물건인 까닭이다. 전당포에서 잠깐 쉬려는데 주인이 중간방으로 맞이하여 더운 차 한 잔을 권한다. 집안에는 진귀한 물건이 진열되었다. 시렁의 높이는 들보에 닿고 그 위엔 전당 잡은 물건을 차례로 얹어 놓았다. 모두들 옷이다. 보자기에 싼 채 종이 쪽을 붙여서 물건 임자의 성명, 표로, 상표, 거주 등을 적고는 다시 모년 모월 모일에 무슨 물건을 무슨 자호 붙인 전당포에다 친히 건너주었다 라고 썼다. 그 이자는 10분의 2를 넘는 법이었고 기한을 지난 채 한 달이 넘으면 물건을 팔아버릴 수 있다. 금자로 쓴 주련에 홍범 구주에는 먼저 불을 말하였고 대학의 10장에도 반은 죄를 논하였는데 라는 것이 있다. 옥수수대로 교묘하게 누각처럼 만들어 그 속에 풀벌레 한 마리를 넣어두고 그 우는 소리를 듣는다. 처마 끝에는 조롱을 달아매고 이상한 새 한 마리를 기른다. 이날 50리를 행하여 통원보에서 묵다. 여기가 곧 진이보이다. 7월 1일 정축일. 새벽에 큰 비가 내려 떠나지 못하다. 정진사, 주주부, 변군, 내원, 조주부, 학동 등과 더불어 투전판을 열어서 소일도 할 겸 술값을 벌자는 심산이다. 그들은 나더러 투전의 솜씨가 서툴다고 한몫 끼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술만 마시라고 한다. 속담에 이른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셈이니 슬며시 화가 나긴 하나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혼자 옆에 앉아서 지고 이기는 구경이나 하고
술은 남보다 먼저 먹게 되었으니 미상불 해롭지 않은 일이다. 벽을 사이에 두고 가끔 여인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하도 가냘픈 목청과 아리따운 하소연이어서 마치 제비와 꾀꼬리가 우짖는 소리인 듯 싶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는 아마 주인집 아가씨겠지? 반드시 절세의 가인이리라 하고 일부러 담뱃불 댕기기를 핑계하여 부엌에 들어가 보니 나이 50도 넘어 보이는 부인이 문 쪽에 평상을 의지하고 앉았는데 그 생김이 매우 사납고 누추하다. 나를 보고 아저씨 평안하세요? 한다. 나는 주인께서도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답하고는 짐짓 재를 파헤치는 체 하면서 그 부인을 곁눈질해 보았다. 머리 쪽지에는 온통 꽃을 꽂고 금 비녀 옥 귀고리에 분 연지를 살짝 바르고 몸에는 검은 빛 긴 통바지에 촘촘히 은단추를 달았으며 발엔 풀, 꽃, 벌, 나비를 수놓은 한 쌍의 신을 신었다. 되게 만주 여자인 듯 싶다. 다리에는 붕대를 감지 않고 발에는 궁해를 신지 않았음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다. 주렴 속에서 한 처녀가 나온다. 나이나 얼굴이 나가 20여 세쯤 되어 보인다. 그가 처녀임은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서 위로 틀어올린 것으로 보아서 분별할 수 있다. 생김새는 역시 억세고 사나우나 다만 살결이 희고 깨끗하다. 쇠 양푼을 갖고 와서 퍼런 질그릇을 기울여 수수밥 한 사발을 수북하게 퍼담고 양푼의 물을 부어서 서쪽 벽 아래 놓여있는 교위에 걸터 앉아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또 두어 자길이나 되는 팥뿌리를 잎사귀째 장에 찍어서 밥과 같이 먹는다. 목에는 달걀만한 혹이 달려있다. 그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얼굴엔 조금도 수줍어하는 기색이 없다. 이는 아마 해마다 조선 사람을 보아와서 아주 예사로 낯 익었기 때문이리라. 뜰은 넓이가 수백 칸이나 된다. 장마비에 수렁이 되어 있다. 시냇가 물에 씻긴 조약돌이 마치 바둑돌이나 참새알 같은 것이 애초에는 쓸데없는 물건이었지만은 그 모양과 빛이 비슷한 것을 골라서 문간에 아롱진 봉쇄 모양으로 무늬지게 깔아서 수렁을 막았다. 그들에게는 버리는 물건이 없음을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닭은 모두 꼬리와 깃을 뽑고 두 겨드랑 밑의 털까지도 뜯어버려 이따금 고깃덩이만 남은 닭이 절름거리면서 다닌다. 이는 빨리 키우는 한 방법이요. 또 이가 이는 것을 예방합니다. 여름이 되면 닭의 검은 이가 일어서 꼬리와 날개에 붙어오르면 반드시 콧병이 생기며 입으로는 누른 물을 토하고 목에는 가래소리가 난다. 이것을 개역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 꼬리와 깃을 뽑아서 시원한 기운을 통해준다 한다. 꼴은 하도 추악해서 차마 바로 볼 수 없다. 2일 무인일
새벽에 큰 비가 내리다 늦게 개었다. 앞 시냇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으므로 떠나지 못했다. 정사가 내원과 주주부를 시켜 앞 시내에 나가서 물을 보고 오라 한다. 나도 따라 나섰다. 몇 리를 가지 않아서 큰 물이 앞을 가로막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을 시켜서 물속에 들어가 그 얕고 깊음을 재게하니 10발자국도 못 가서 어깨가 잠긴다. 돌아와서 수세를 알리니 정사가 걱정하여 역관과 각방들의 비장들을 모조리 불러서 각기 물 건널 계책을 말하게 한다. 부사와 서장관 역시 참석하였다. 부사가 문짝과 수레의 바탕을 많이 세내어 때를 메어서 건너는 게 어떠하리까 하니 주주부가 참 좋은 계책이 올시다 한다. 수역관이 문짝이나 수레를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없으리다. 그런데 이 근처에 집 지으려고 둔 제목이 10여 한 분 있으니 그것을 세낼 수는 있으나 단지 이를 얽어맬 칡덩쿨을 얻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내가 뗏목을 맬 것까지야 있어. 내게 한두 척이 있는데 노도 있고 상아떼도 갖추었으니 단 한 가지가 없어 하니 주주부가 그럼 없는 게 무엇이오? 하고 묻는다. 나는 다만 글을 잘 저어갈 사공이 없소. 한즉 모두들 허리를 잡고 웃는다. 주인은 워낙 추솔하고 멍청하여 눈을 부릅뜨고도 고물의 정자를 모를 무식쟁이였지만 책상 위에는 오히려 양승암집과 사성원 같은 책들이 놓여 있고 길이 한자 넘어 보이는 정남색 자기병에 조남성의 철여의가 비스듬히 꽂혀 있으며 운간 호문병이 만든 조그만 납다색 향로며 그 밖의 교의, 탁자, 병풍, 장자 등이 모두 아치가 있어서 붕벽한 시골티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주인의 살림살이는 좀 넉넉한가 보 하고 물은즉 그는 1년 줄곧 부지런히 일해봐야 기한을 면하지 못한답니다. 만일 귀국사신의 행차가 없다면 아주 살림살이는 막연할 형편입니다. 한다. 나는 또 아들과 딸을 몇이나 두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도둑놈 하나만 있으나 아직 여의지 못했답니다. 하기에 나는 그게 무슨 말이오? 도둑놈 하나라니. 예, 도둑도 딸 5 둔 집에는 들지 않는다 하오니 어찌 집안에 좀도둑이 아니옵니까? 한다. 오후에 문을 나서 바람을 쐬었다. 수수밭 가운데서 벼랑간 새 총소리가 난다. 주인이 급히 나와본다. 밭 속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한 손에 총을 들고 또 한 손으로 돼지 뒷다리를 끌고 나와 주인을 흘겨보고 왜 짐승을 내놓아서 밭에 들여보내지? 하고 노한 음성을 낸다. 주인은 다만 송구한 기색으로 공손히 사과하여 맞이 않는다. 그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돼지를 끌고 가버린다. 주인은 잠옷 섭섭한 모양으로 우두커니 서서 거듭 한탄만 한다. 내가 그 자가 잡아간 돼지는 네 집에서 먹이던 돼지인가요? 하고 물은즉 주인은 우리 집에서 기르던 거죠. 한다. 나는 또 그렇다면 잘못 남의 밭에 들어갔기로서니 수수띠 하나 다친 것이 없는데 그놈이 왜 함부로 돼지를 잡아 죽이지요? 주인은 당연히 그 자에게 돼지값을 물려야 하지 않겠소. 한즉 주인은 값을 물리다니요. 돼지 우리를 잘 단속하지 못한 것이 이쪽의 잘못이죠. 한다. 대개 강희제가 농사를 매우 소중히 여겨서 그 법에 마소가 남의 곡식을 밟으면 갑절로 물어주어야 하고 함부로 마소를 놓는 자는 곤장 60대를 마치며 양이나 돼지가 밭에 들어간 것을 밭 임자가 보면 곧 그 짐승을 잡아가도 주인은 감히 내가 주인인 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만 수레가 다니는 자유는 막지 못한다. 그리하여 길이 수렁이 되면 밭이랑 사이로도 수레를 끌고 들어가기 쉬우므로 밭 임자는 항상 길을 잘 닦아서 밭을 지키려고 힘쓴다고 한다. 마을가에 벽돌가마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마침 거의 굳어서 흙을 아궁이에 이겨 붙이고 물을 수십 통 길어다가 잇따라 가마 위로 들어 붓는다. 가마 위가 조금 움푹 패여서 물을 부어도 넘치지 않는다. 가마가 한창 닳아서 물을 부으면 곧 마르고 하므로 가마가 닳아서 터지지 않게 물을 붓는 것 같다. 또 한 가마는 벌써 구워서 식어졌으므로 방금 벽돌을 가마에서 끌어내는 중이다. 대체로 이 벽돌 가마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가마와는 아주 다르다. 먼저 우리나라 가마의 잘못된 점을 말해야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와가마는 곧 하나의 뉘어놓은 아궁이어서 가마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애초에 가마를 만드는 벽돌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세워서 흙으로 바르고 큰 소나무를 연료로 삼아서 이를 말리는데 그 비용이 벌써 수월찮다. 아궁이가 길기만 하고 높지 않으므로 불이 위로 오르지 못한다. 불이 위로 오르지 못하므로 불기운이 힘이 없으며 불기운이 힘이 없으므로 반드시 소나무를 떼어 불꽃을 세게 한다. 소나무를 떼어 불꽃을 세게 하므로 불길이 고르지 못하고 불길이 고르지 못하므로 불에 가까이 놓인 기와는 이지러지기가 일쑤이며 먼데 놓인 것은 잘 구워지지 않는다. 자기를 굽거나 옴기를 굽거나를 물어나고 모든 요업의 제도가 다 이 모양이며 그 소나무를 떼는 법 역시 한 가지니 송진의 불광이 다른 나무보다 훨씬 세다. 그러나 소나무는 한번 베우면 세움이 돋아나지 않는 나무이므로 한번 옹기장이를 잘못 만나면 사방의 산이 모두 벌거숭이가 된다. 100년을 두고 기른 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처럼 사방으로 소나무를 찾아서 흩어져 가버린다. 이것은 오로지
기와 굽는 방법 한 가지가 잘못되어서 나라의 좋은 제목이 날로 줄어들고 질 그릇점 역시 날로 곤궁해지는 것이다. 이곳의 벽돌 가마를 보니 벽돌을 쌓고 석회로 봉하여 애초에 말리고 붙이는 비용이 들지 않고 또 마음대로 높고 크게 할 수 있어서 그 꼴이 마치 큰 종을 엎어놓은 것 같다. 가마 위는 모처럼 움푹 패게하여 물을 몇 섬이라도 부을 수 있고 옆구리에 연기구멍 너댓을 내어서 불길이 잘 타오르게 되었으며 그 속에 벽돌을 놓되 서로 기대어서 불꽃이 잘 통하도록 되어 있다. 대개 요약해 말한다면 그 묘법은 벽돌을 쌓는 데 있다 하겠다. 이제 나로 하여금 순수 만들게 한다면 극히 쉬울 듯 싶으나 입으로 형용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정사가 그 쌓은 것이 품자와 같던가 하고 묻기에 네 대답하되 그런 것 같기도 하오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니 변주부가 그렇다면 책값을 포개 놓은 것 같습니까? 하기에 나는 또 그런 듯도 하지만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을걸 하였다. 대략 그 쌓는 법이 벽돌을 눕히지 않고 모로 세워서 여남은 줄을 방고래처럼 만들고 다시 그 위에다 벽돌을 비스듬히 놓아서 차차 가마 천장에 닿게까지 쌓아 올린다. 그러는 중에 구멍이 저절로 뚫어져서 마치 고라니의 눈같이 된다. 불기운이 그리로 치오르면 그것이 각각 불목이 되어 그 수없이 많은 불목이 불꽃을 빨아들이므로 불기운이 언제나 새어서 비록 저 한차는 수수깡이나 기장대를 떼도록 고루 굽히고 잘 익는다. 그러므로 터지거나 뒤틀어지거나 할 걱정은 저절로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옹기장이는 먼저 그 제도를 연구하지 않고 다만 큰 솔밭이 없으면 가마를 놓을 수 없다고만 한다. 이제 요업은 금할 수 없는 일이요. 소나무 역시 한이 있는 물건인즉 먼저 가마의 제도를 거치는 것만 갖지 못하니 그렇게 되면 양편이 다 이로울 것이다. 옛날 오성과 노가제가 모두 벽돌의 이로움을 논하였을 때 가마의 제도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으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수수깡 300줌이면 한 가마를 구울 수 있는데 벽돌 8,000개가 나온다 한다. 수수깡의 길이가 길반이고 굵기가 엄지손가락만큼씩 되니 한 줌이라야 겨우 너덕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즉 수수깡을 떼면 불과 1,000개 남짓 들여서 거의 10,000개의 벽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루 해가 몹시 지루하여 한 해인 듯 싶고 저녁 때가 될수록 더위가 더욱 심해져서 졸려 견딜 수 없던 차에 곁방에서 투전판이 벌어져 떠들고 야단들이다. 나도 뛰어가서 그 자리에 끼어 연거푸 5번을 이겨 100연입을 땄으므로 술을 사서 실컷 마시니 가히 어제의 수치를 씻을 수 있겠다. 내가 그래도 불복인가? 하니 조주부와 변주부가 요행으로 이겼을 뿐이죠. 한다.
서로 크게 웃었다. 변군과 내원이 직성이 풀리지 않았음인지 다시 한판 하자고 조르나 나는 뜻을 얻은 곳에 두 번 가지 말아야 하느니 만족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라 하고 그만두었다. 3일 기묘일 새벽에 큰 비가 내리다가 아침과 낮에는 화창하게 개었다. 밤들어 다시금 큰 비가 내려서 이튿날 새벽까지 멎지 않으므로 또 묵다. 아침에 일어나 들창을 여니 지리하던 비가 깨끗이 개고 맑은 바람이 이따금 불어오며 날씨가 청명한 것으로 보아서 낮에는 더울 것 같다. 석류꽃이 땅에 가득히 떨어져서 붉은 진흙으로 번해버렸다. 수구화는 이슬에 한박 젖고 옥자마는 눈덩이처럼 머리를 쳐든다. 문 밖에서 퉁소, 피리, 징 등의 소리가 나기에 급히 나가보니 신행 가는 행차다. 채색 그림 그린 사초롱이 6쌍, 푸른 일산이 1쌍, 붉은 일산이 1쌍이요. 퉁소 1쌍, 날라리 1쌍, 피리 1쌍, 진경 1쌍이 있고 가운데 푸른 가마 한 채를 교군 넷이 메고 간다. 사면에 유리를 끼워서 창을 내었고 네모에는 색시를 드리워서 술을 달았다. 가마 한 허리에 통나무를 받쳐서 푸른 밧줄로 가로 묶고 그 통나무 앞뒤로 다시 짧은 막대를 가로질러 얽어매어 그 양쪽 머리를 4사람이 메었는데 8발자국이 발맞추어 한 줄로 가므로 흔들리거나 출렁거리거나 하지 않고 그저 허공에 떠서 가는 폭이다. 그 법이 아주 묘하다. 가마 뒤에 수레 2차가 있는데 모두 검은 배로 방처럼 둘러 씌우고 나귀 1마리로 끌고 간다. 한 수레에는 2 늙은 여인을 태웠는데 얼굴은 모두 추하지만 성적은 패하지 않고 앞머리가 다 벗어져서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번들번들 빛난다. 신육만 생긴 쪽이 뒤에 달렸는데 가지가지 꽃을 빈틈없이 꽂았다. 양쪽 귀에는 귀걸이를 달고 몸에는 검은 웃옷에 누런 치마를 입었다. 또 한 수레에는 젊은 여인 3사람을 태웠는데 주홍빛 또는 푸른빛 바지를 입고 모두 치마를 두르지 않았다. 그 중에 한 소녀는 제법 아리답다. 대체 그 늙은이는 한님과 젖엄이요 이 소녀들은 몸종이라 한다. 30여 명의 말탄 군사가 빅 둘러서 옹위안 속에 한 뚱뚱한 사내가 앉아있다. 그는 입가에나 턱 밑에 검은 수염이 거칠게 헝클어지고 구조 망포를 걸쳐 입었으며 흰 말과 금 안장에 은 등자를 넌지시 디디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 뒤에는 수레 3바리에 의롱이 가로 실렸다. 내가 주인더러 이 동리에도 수제나 훈장이 있을 테지요? 하고 물은즉 주인은 이런 시골 구석에 아무런 왕래가 없으니 무슨
학구 선생이 있사오릴까마는 지난해 가을에 우연히 수제 한 분이 세관을 따라 서울서 오셨는데 도중에서 이지를 만나 이곳에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려 이곳 사람들의 각별한 구려를 입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이르기까지에 아주 말끔히 낫게 되었죠. 그 선생님은 문장이 뛰어날 뿐더러 겸하여 만주굴도 쓸 줄 안답니다. 그는 계속해 이곳에 머물러 계셔서 한두 해 동안 글방을 내고 이 시골의 아이들을 성심껏 가르쳐서 벙구료를 해준 은혜를 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관제묘에 계십니다. 한다. 나는 그럼 잠깐 주인이 인도해 줄 수 없겠소? 한즉 주인인 뭐 나무의 길잡이를 요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하며 손을 들어 저기 저 높다란 사당집이 거기죠. 하고 가리킨다. 나는 그 선생의 성함은 무엇이지요? 하니 주인은 이 마을에서는 모두들 그를 부선생이라고 부릅니다. 한다. 나는 또 부선생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소? 한즉 주인은 나으리께서 친히 가셔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붉은 종이 수십 쪽을 들고 나와 펴 보이며 이게 부 선생님께서 친히 써주신 글씨입니다. 한다. 그 붉은 종이의 글씨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내리쓴 가는 글자로 아무 어른 존존에 아려옵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어른께 없어 제게로 왕림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하였다. 주인은 이어서 이것은 제 아우가 지난 봄에 사위를 볼 때 청첩을 그에게 빌려서 쓴 것입니다. 한다. 대체로 그 글씨는 겨우 글자가 모양을 이룬 정도이다. 다만 수십 장의 자양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실에 구슬을 꿰는 듯 책판에 글자를 박은 듯 똑같다. 나는 혼자서 혹시 그 수제는 부전공의 후손이나 아닌가? 생각하고 곧 시대를 불러서 함께 관제묘를 찾아갔다. 괴괴하여 인기척이 없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차에 오른편 곁방에서 아이의 긁는 소리가 들린다. 조금 있다가 한 아이가 문을 열고 목을 들여 한번 살피더니 이내 뛰어나와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한 다름에 어디로 가버린다. 나는 이 아이의 뒤를 따라가면서 너의 스승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은즉 아이는 무엇 말씀이에요? 한다. 나는 또 부 선생님 말씀이야 하였으나 아이는 조금 더 듣는 채 않고 다만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다가 횡하니 가버린다. 내가 시대더러 그 선생이 아마 이 속에 있겠지? 하고 줄곧 오른편 곁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니 빈 교의 4대시 놓였을 뿐 아무런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문을 닫고 몸을 돌이키려고 할 즈음에 아까 그 아이가 한 노인을 데리고 온다. 생각에 이 이가 곧 불안 사람인 듯 싶었다. 그가 잠깐 이웃에 나간 것을 아이가 달려가서 손님이 왔다 하여
돌아온 모양이다. 그 생김을 보니 단아한 빛이라곤 도무지 없다. 앞으로 가서 깍듯이 읍하자 노인이 벼랑간에 와락 달려들어서 허리를 껴안고 힘껏 들었다 놓으며 또 손을 잡고 흔들면서 얼굴 가득히 웃음을 짓는다. 처음에는 놀랍고 다음에는 불쾌하였다. 내가 당신이 부공이시오? 한즉 그 노인이 아주 기뻐하면서 영감께서 어찌 제 성을 아십니까? 한다. 저는 오랫동안 선생의 성화를 높이 들어서 마치 우레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싶습니다. 한즉 부가 당신의 성함은 뭐라 하십니까? 한다. 내 성명을 써서 보이니 그 역시 써 보인다. 이름은 부도 삼격이요. 호는 송제, 자는 덕제라 한다. 나는 삼격이란 무슨 뜻입니까? 한즉 그는 이건 저의 성명이옵니다. 한다. 나는 또 살고 계신 골과 관양은 어디서요? 한즉 그는 저는 만주 양남기에 사는 사람이올시다. 하고 다시 영감께서는 이번에 의당 면가하시겠지요? 하고 묻기에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한즉 그는 황제께 없어 의당 영감을 불러보시겠지요? 한다. 내가 황제께서 만일 접견하신다면 노인의 말씀을 잘 여쭈어서 작은 벼슬이라도 붙게 할 생각인데 어떠하오? 한즉 그는 만일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박공의 갸륵하신 은덕은 결초 보은으로도 갚기 어렵겠소이다. 한다. 나는 또 물에 막혀서 이곳에 머무른 지가 벌써 수일이나 되었어. 이다지 긴 여름해를 보기가 난감하니 노인께 볼만한 책이 있으면 며칠만 빌려주실 수 없겠소. 하였더니 그는 별로 없습니다. 전에 서울 있을 때 갇힌 절공이 명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각포를 내었는데 그때 책 목록이 마침 행장 속에 들어 있사온즉 만일 소일 삼아 보시려면 빌려드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감께서는 이제 바로 돌아가셔서 진짜 환약과 조선 부채 중에 잘된 것을 골라서 초면의 정표로 주신다면 영감의 참된 사김의 뜻을 알겠으니 그때 서목을 빌려드려도 늦지 않겠소이다. 한다. 그 생김새와 말투를 보자니 뜻이 하도 비루하고 용렬하여 더불어 이야기할 바가 못될 뿐더러 오래 앉았을 수도 없으므로 곧 하직하고 일어섰다. 부가 문에 나와 읍을 하여 보내면서 귀국의 명주를 살 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 정사가 뭐 볼만한 것이 있던가? 더위 먹을까 조심스러우이. 하기에 나는 아까 한 늙은 훈장을 만났는데 한갓 만주 사람일 뿐 아니라 몹시 비루하여 더불어 이야기할 위인이 못되다 그려. 한즉 정사는 그가 이왕 구하는 바에야 어찌 환약한 게
부채 한 자루를 아끼겠는가. 그리고 서목을 빌려다 봄도 해롭진 않아. 한다. 드디어 시대를 시켜서 청심환 한 개와 어두선 한 자루를 보냈더니 시대가 이내 크기가 손바닥만하고 몇 장 되지도 않은 작은 책을 들고 돌아온다. 그나마 모두 빈 종이었고 기록된 서목은 모두 청인의 소품 70여 종이다. 이는 불과 몇 장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많은 값을 요구하니 그의 뻔뻔스러움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왕 빌려온 것이요. 또 눈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벗겨놓고 돌려보내기로 한다. 정진서와 함께 나누어 벗겨서 이 뒤에 책사에서 참고하기로 하고 곧 시대를 시켜서 돌려보내고 또 시대더러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 영감께서 이 서목을 보시지 않았소 라고 말하라 일렀더니 시대가 돌아와서 부씨가 제가 전하는 말을 듣더니 잠옷 계면적은 빛을 보이면서 저에게 수건 한 개를 주더이다 한다. 그 수건의 길이는 2자 남짓한 추사인데 새 감으로 만든 것이다.